자, 제가 첫 번째 이제 한번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이 코트는 지난 3월 달, 그쵸, 꽤 오래전이네요.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과연 대학들이 학생들로부터 무엇들을 기대하고 또 어떤 것들을 요구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좀 큰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 질문에서 제일 첫 번째로 소개되었던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Colleges want students who will likely be successful in their field in the future, 그렇죠? 미래에, so that they can improve the college's prestige and long-term finance.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뭐 단어들 그때도 표시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their field in the future 이 부분에 한번 집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성공하길 바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 와서 공부 잘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크게 성공을 해서 그래서 여기 되게 뭐 은유적이지도 않고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학교의 명성과 그 다음에 long-term finance에 그래서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학교에 큰 기여를 좀 하고 그래서 많은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뽑기 위한 건데 그러면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것과 요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당시에도 요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성공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뭐 academic excellence,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과외 활동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학생들 이쪽을 봐야 되나요?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personal quality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개인의 개성 또는 뭐 성향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성공의 척도로 그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각자 학생들이 그들의 필드에서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 필드란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들이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뽑을 때에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신입생 클래스를 갖다가 구성하는 거거든요. 이 학생 어드미션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에는. 그럼 우리가 이 신입생 클래스를 구성을 하는데 우리 학교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더 투자하고 또 이렇게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예를 들어서 아주 제가 좀 단순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학교가 좀 더 이런 공학, 엔지니어링 쪽으로 더 많이 학생들을 좀 양성해 내고 싶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해의 신입생들의 프로파일, 클래스 프로파일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프로파일에 얼라인하고 있는 학생들을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얼라인하는 학생들을 뽑을 때에 각자의 학생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area focus가 있어야 하고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들의 뭐 특화된 스페셜라이즈된 부분들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면모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어떤 뭐 원서의 어떤 구성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학생들의 과외 활동이라든가 또는 뭐 그들의 수업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좀 더 특별화된 과외 활동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단순하게 과외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정작 학생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아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함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한번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아주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 그런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요렇게 구성을 좀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과연 무엇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나는 또 어떠한 재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떤 과외 활동을 할 것인지 또 심지어는 뭐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것인지
가령 리서치를 한다라고 하면 리서치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한 리서치를 할 것이냐. 내가 인턴십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에 들어가서 그 인턴십을 할 것이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나의 재능과 또 이런 열정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에 그게 어떠한 사회적인 임팩트라든가 컨트리뷰션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고 싶은 건지. 내가 정말 잘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뭐 학교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이냐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어떤 상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뭐 위치라든가 포지션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어떤 뭐 리더의 자리에 그게 오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겠죠. 사실 얘네들은 뭐 순서가 1번, 2번, 3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사실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를 수 있죠. 근데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주변,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어떤 모임에 리더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가 돼서, 아, 이게 나에게는 어떤 하나의,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였었고, 또 이 부분이 내가 잘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는 순간들이 오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라든가, 또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각각이 다 다른 부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쟤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융합적으로 서로 정말 합력하여서 이제 합력하여서 어떤 하나의 그런 그 형태를 이룰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의 뭐 extracurricular activity든지 등등이 선택이 되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학생들하고 나누다 보면 뭐 아니면 또 이제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면 이제 이것들을 함께 고민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어떤 아스펙트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보통 시작이 많이 되냐면, 아, 우리 아이는, 또는 저는, 문과라서요. 또는 뭐, 이과라서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좀 생각을 좀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과적인 성향, 뭐 문과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제 그런 걸 또 마찬가지로 밑단에 두고 한번 고민해 봤을 때에 사실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과 성향의 아이들과 문과 성향의 아이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분류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이건 큰 범주에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 그리고 그 다음에 뭐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이제 흔히 말하는 이과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구별 지었을 때에 과연 얘네들 가운데 이 세 가지는 교집합점이 없느냐? 분명히 교집합점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교집합점들이 이제 존재하다 보니까 어떤 활동들을 선택을 할 때에 나는 문과기 때문에 나는 이과기 때문에 우리 애는 뭐 수학하고 과학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활동들이나 다른 뭐 오늘은 이제 서머 캠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할 테니까 그런 여름방학의 활동들에 있어서 그냥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뭐 그런 아주 긍정적인 아까 대학들이 바라는 어떤 학생들에 대한 인재상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모습들로 드러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편의상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설명을 위해서 오늘은 한번 이 세 가지를 갖다 다 종합적으로만 말씀드리기보다는 한번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휴머니티즈와 소셜 사이언스의 어떤 비슷한 점들과 또는 뭐 소셜 사이언스와 스템이 비슷한 점들 이런 범주로만 한번 좀 구별을 해서 오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창이 열려져 있고요. 거기에 저 마찬가지로 지금 한편에는 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중간에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다 보니 입이 잘 풀리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한번 그런 측면으로 한번 좀 오늘 비교해 가면서 과연 어떤 것들을 학생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그냥 그래서 우리는 휴머니티스랑 소셜 사이언스를 한번 같이 묶어 가지고 생각을 좀 해 보려고 해요. 인문학하고 그다음에 사회과학이 차이가 무엇이냐?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물론 뭐 영어, 그러니까 language 이런 거는 인문학 쪽이라고는 딱 알고 계실 수 있겠죠? 히스토리는 어떤가요?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부분들은 그 이 휴머니티스냐 소셜 사이언스냐의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어디 한 분야를 딱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 같은 경우가 사실 그렇죠. 역사는 인문학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소셜 사이언스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고, archaeology, 고대학, 고고학, 뭐 paleontology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걔는 소셜 사이언스보다는 휴머니티스 쪽에 좀 가깝고, 그래서 이제 그럼 과연 이제 이 두 학문들이 어떻게 다르며 또 아이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에 아까처럼 문과 이과로만 나눌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일반적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구별하실 때 문과 쪽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문과 쪽이라는 이 포괄적인 어떤 분류 안에서도 과연 어떻게 학생들을 좀 더 학생들의 성향에 따른 그런 앞으로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그런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해 볼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본 겁니다. 휴머니티스는요, 인문학 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브젝티브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더 많이 드러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오피니언을 바탕으로 해서 학문이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뭐 영어가 가장 대표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philosophy, 그렇죠? 또는 religion, 아까 말씀드렸던 archaeology, 또 art, 뭐 music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휴머니티스의 범주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 보면 본인들의 의견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애널리티컬 하면 이거 소셜 사이언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어떤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도출해내는 애널리티컬한 그런 성향들을 가진 학생들이 더 잘 이제 뭐랄까요, 적절한 그런 분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 소셜 사이언스는 어떤 패턴을 연구하는 어떤 학문이라고 한다면 사실 휴머니티스는 케이스나 이벤트를 갖다가 연구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뭐 시카고에 펀더멘털스라고 하는 학과가 있대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학과인데 이제 전공인데, 펀더멘털스라고 하는 학과는 대표적인 휴머니티스에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텍스트만 4년 내내 연구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케이스라든가 특정 이벤트라든가 어떤 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게 결국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석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도출해내는 거. 반대로 소셜 사이언스의 이제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 그 대표적인 게 경제학, 그다음에 political science 이런 것들, sociology, psychology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이게 정말 이렇게 뭐 아주 칼로 모자라서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부분들은 어떤 공통적인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셜 사이언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 학문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하게 뭐 글을 잘 쓴다, 말을 잘한다 이렇게만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과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휴머니티스와 소셜 사이언스를 한번 구별을 해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에 대해 집중해 볼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을 학생들이 이제 좀 강화시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공통적인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휴머니티스가 되든 소셜 사이언스가 되든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는 거, 글을 잘 써야 되는 거, 또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죠. 제가 우선 이 부분 사실 좀 주목을 해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는 약간 이 두 분야의 학문들은 좀 각각 각기 다른 어떤 스킬 세트를 좀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은 좀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소셜 사이언스를 전공하든 휴머니티를 전공하든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건 필요하겠죠.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서머 프로그램들도 다녀오면 좋겠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에세이 컨테스트도 나가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동일한 에세이 컨테스트를 나가서 뭐 수상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의 분야에 맞는 에세이 컨테스트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성과를 보이면 아마 좀 더 학생들에게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드미션 측면에 봤을 때에도 유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정말 더 좋아하고 또 잘하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talent and passion, 뭐 contribution, impact, 그다음에 그 leadership, position 이런 것들에 대해서 awards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학과에 상관없이 학생들은 어느 정도 그 사회에 대한 기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제가 오늘 특별히 오늘 저희가 윈터 플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이번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서머 프로그램들을 포함한 것들이 열리게 돼요. 이제 이 시점을 좀 지나고 나면 1월 달부터 해서.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앞으로 지금 학년이 9학년이든 10학년이든 11학년이든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 겨울방학 동안에 계획해서 이제 그것이 여름방학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고민해 가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선택을 해볼 수 있겠죠. 여름방학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우선은 유명한 서머 프로그램들을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뭐 캡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들어본 적 있나요? TAS? 사실 이게 원래는 TASK였죠. 그 Telluride Association을 하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 형태 자체를 세미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TAS라고 불리고, 2022년도 계획이 올려 있긴 한데, 뭐 아무튼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 특별히 TAS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럼 아까 전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어떤 분류로 봤을 때에 지금 이 그러니까 TAS 같은 경우에는 텔루라이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휴머니티스에 속할까요? 소셜 사이언스 쪽에 속할까요? 아마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셜 사이언스 쪽이 좀 더 가깝겠죠. 자, YYGS 이건 뭘까요? 제가 비록 카메라에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참여를 좀 유도하는 측면에서 YYGS Yale Young Global Scholars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예일에서는 사실 pre-college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여기다 지금 Humanities Social Science Summer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집어넣긴 했지만 사실 Yale Young Globals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학 쪽에 대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Wharton Global Youth 프로그램이 있고, 마찬가지로 Wharton Global Youth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이 이 경제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뭐 스태티스틱스, 머니볼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 주스를 설명해 몇 주 몇 주 이렇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어 연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짜리, 그럼 테스트 같은 경우가 좀 몇 주였더라? 3주였나? 그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월튼 글로벌 유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건 3주짜리가 있고 2주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심지어는 뭐 퍼스널 파이낸싱인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13시간, 뭐 15시간 정도짜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년들이 여기 이걸 참여할 수 있는지가 좀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 타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sophomore 그다음 또는 junior, 그러니까 그쵸, sophomore, junior 그 학생들이 보통 많이 하고 이어 영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9학년부터 해서 쭉 학생들이 참여할 수가 있고 월튼 글로벌 유스 프로그램도 프로그램마다 이제 어떤 학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기준들이 다르긴 합니다. 제가 이걸 오랫동안 지금 놔드리는 이유는 뭐 어디서 적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느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뭐 우리 학생과 함께 또는 아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계획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학원에 예약하셔서 방문하신 다음에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거에 관심 있는 학생이면 그런 거에 재능이 있다면 또 그러한 어떤 학교에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면 아까 이제 이 동그라미 세 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라고 한다면 이번 여름방학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음 이번 2학기 동안에는 이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이 프로그램들을 이제 지원을 해보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그 관심사들을 어떻게 넓혀가면 좋겠습니다라는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뭐 마찬가지로 소셜 사이언스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둘 다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Juniper Institute for Young Writers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게 어디서 하는 프로그램이냐면요. 이건 이제 뭐 위에 있는 학교들은 예일이라든가 월튼이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요. 이 Juniper 같은 경우는 이거는 UMass에서 하는 겁니다. University of Massachusetts. 네. 그리고 이게 주수가 2주짜리고. 글씨가 날이 갈수록 더 엉망이 되는 거 같네요. 좀 쓸 일이 없다 보니. 2 weeks. 이게 대표적인 어떤 휴머니티스와 관련된 휴머니티스 related summer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creative writing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트댐 프리-컬리지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여기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Summer Scholar, 뭐 그냥 말씀드리면 Summer Scholar도 있고 또 리더십 프로그램도 있고 여기에는 Study Abroad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사실 여름방학 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뭐 글로벌 스컬러즈라고 해가지고 또 이 노틀담 런던에 있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분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에서 또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거기 안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라든가 또는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가서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긴 소개는 안 됐지만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문학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클래식스, 고전학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어 했고 그 친구는 맨 마지막에 막 그랬었어요. 뭐 스탠포드 가서 스탠포드에 있는 프리-컬리지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뭘 할 거냐 이제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그 University of Dallas 거기서 진행했던 그 로마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습니다. 굳이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런 서머 프로그램들을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경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들의 이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죠. 하버드에서 하는 프로그램 가면 왠지 하버드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사실 이 서머 프로그램 선택함에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학교 이름들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얘기도 가끔 드리냐면 관심 분야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서머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도 드려요. 이유는 뭐냐면 대학에서 눈여겨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여기서 소개가 된 이 그러니까 텔레라이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그 예일 어드미션 오피서를 통해서 들었던 표현이 뭐였냐면 feeder. 워낙 소수의 학생들을 뽑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원서를 쓰는 과정이 미국 대학 원서 쓰는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에세이도 써야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나열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뽑혀 가지고 갈 정도라고 하면 이제 물론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엘리트 대학들이 생각했을 때에 충분히 우리가 뽑아도 어떤 한번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도 무관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feeder 프로그램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은 사실상 그 비용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 네. 웬만한 요즘 보니까 여름방학 프로그램들이 뭐 많게는 뭐 5,000 불, 6,000 불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인제 그런 정말 그 정말 대학들이 주목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용이 많이 거의 들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할애해서 저희가 서머 프로그램들 등등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지금 현재 아이들하고 원서를 쓰는 시점이 되어 보니까 본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지 않은 학생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어 해결 방안으로 한번 제시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에 가면 어 예를 들어서 예어 영 글로벌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한 연간 한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와서,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그 캠퍼스에 와 가지고 그 프로그램들을 같이 해요. 전 세계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들하고 만났을 때에 어떤 받는 자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이제 자신들의 어 미래나 또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쭉 한번 소개를 좀 해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서머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밑에 있는 다른 MUN이라든가 뭐 트라이얼, 뭐 디베이트 등등이 있겠죠. 어 국내에서도 많이 오르가나이즈 돼서 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다만 뭐 사실 MUN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본인들이 하지 않았는데 그냥 참여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사실 핵심은 제가 좀 이렇게 좀 두서가 없긴 했는데 어 학생들의 어떤 아까 talent, passion, 그다음에 contribution, impact, awards, position, leadership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프로파일 얼라이먼트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 어떻게 고민을 해 봐야 될지,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를 모르다 보니 제가 그래서 우선은 좀 큰 범주 안에서 한번 세 가지를 나눠 본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학생들을 만나 보니 또 학부모님들을 만나 보니 '우리 애가 이과다, 문과다.' 요렇게만 큰 범주로만 나누시는데 거기 안에서 보면 휴머니티스랑 소셜 사이언스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분화돼서 나눠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나누어졌을 때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그 학생들에게 소개되면 그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앞으로 본인들의 어 열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한 관심사, 열정 또는 탤런트, 또 컨트리뷰션 등등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거는 이제 스템 부분이 되겠죠. 자, 스템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머니티스랑 소셜 사이언스를 그냥 하나로 통틀어서 묶어서 얘는 문과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어떻게 보면 소셜 사이언스는 과학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STEM은 요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요런 요소가 하나 더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이공계 학생입니다. 저는 과학하고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에만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글을 못 써도 될까요? 아니면 뭐 말을 잘 못해도 말을 조리 없게 한다. 두서가 없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학생들에게도 몇 가지 페이지가 점프해 버리네요. 요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서는 사실 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어 자신들을 더 돋보이게 하고, 혹은 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스킬들을 키워가면서 이제 자신들의 탤런트나 열정이나 컨트리뷰션이나 기타 등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를 계속적으로 개발 발전시켜 볼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소셜 사이언스, 그러니까 소셜 사이언스가 아니라 나는 확실하게 이제 이런 엔지니어링, 매스, 뭐 테크놀로지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과학이나 수학 쪽으로 스트롱 파운데이션이 필요하겠죠. 제가 왜 아까 제일 처음에 막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되게 모호하게 겹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공부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사실 경제를 이 분류 안에서는 소셜 사이언스를 분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를 하는 학생, 아까 소셜 사이언스였으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매스매틱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이 친구는 수학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편의상 오늘 요렇게 또 발견을 위해서 구별을 하고 마치 이제 "이 부분에는 요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를 전공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도 strong foundation mathematics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시면 여기 아까 이 humanities, social science를 설명드릴 때는 제가 요렇게 에세이 컨테스트를 쓰고 요렇게 해 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뭐 종류가 좀 다양한 종류의 에세이들을 그러니까 그 종류가 다른 에세이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휴머니티스 쪽에 좀 더 부합하는 에세이 컨테스트인 건지, 예를 들어 에인 랜드 같은 경우에는 에인 랜드 인스티튜트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휴머니티스에 좀 더 가깝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에인 랜드 작가가 쓴 책들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봤던 뭐 UMass에서 하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머니티스에 조금 더 가까울 거고, 뭐 그 외에 다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소셜 사이언스에 좀 더 가까워 소셜 사이언스 쪽에 이제 해당되는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에세이 컨테스트일 거고요.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얘가 없는 대신에, 얘가 이제 사라진 대신에 여기에 보면 요거를 해 두었습니다. 물론 아까처럼 또 동일한 말씀입니다. 소셜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 또 그런 분야에 탤런트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거와 관련된 리서치를 하고 또 그걸 갖다 퍼블리시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스템 같은 경우가 그런 에세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리서치를 통한 리서치 페이퍼를 쓰는 것으로 학생들이 본인들의 활동을 좀 집중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올림피아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한번 또 볼까요? 그러면 어떤 서머 프로그램들이 있겠느냐. 사실 분류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저희 같이 계신 그 학원에 있는 그 액티비티 코디네이터 분들이 정리해 주신 건데, 이렇게 한번 분류를 좀 해 볼까요? 그러니까 과학 쪽하고 그다음에 수학 쪽으로 어떤
prestigious 서머 프로그램들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 휴머니티 소셜 사이언스 부분을 말씀드리면서도 피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정말 어 정말 우수한 학생들만 딱 골라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 대학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 지금 사실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두 가지가 있네요, 여기서는. 얘랑 그다음에 얘. 저는 수맥하고 클라이드 프로그램 얘기를 진짜 어드미션 오피스들 입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 아까 타스크랑 마찬가지로. 이걸 하면 거의 뭐 그냥 이 정도를 할 정도의 학생들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학교 와도 돼라는 어떤 그런 뭐 100%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제 그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수맥 같은 경우가 이제 스탠퍼드에서 하고 있는 3주짜리 수학 프로그램이고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매스 캠프. 아까처럼 저는 캠프를 그렇게 썩 추천하지 않지만 얘는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뭐 라스도 있고 프로미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게 BU에서 하는 거죠. BU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그래서 program in mathematics for young scientists 이게 이제 프로미스의 약자고 BU Rise 같은 경우가 이제 research in science and engineering 이거고 SSP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는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얘가 다루는 분야가 뭐 얘네들 보면 astrophysics 그다음에 바이오캠 그리고 뭐 genomics라고 하죠. genetics, genomics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고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제 한 대략적으로 길게는 7주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7주, 6주, 뭐 3주 이렇습니다. 이왕에 하는 서머 프로그램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길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추천하고 싶고 만약에 짧은 걸 한다라고 하면 뭐 그해 여름에 뭐 2가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마찬가지로 어드미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서 이제 이런 설명회를 하게 됐느냐 또는 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를 고민했을 때에 이제 데드라인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서가 오픈하는 시점이 뭐 1월 3일인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또 대학처럼 하나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 개를 좀 염두에 두고 지원해서 거기서 되는 것들 포함해서 해볼 수 있겠죠. 예전에 학생 하나는 그 RSI라고 하는 MIT 프로그램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RSI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사실 모 학원을 통하지 않으면 RSI는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면 이제 그 학원장께서 한마디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뭐라고 하죠? 입학 사정하는 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에서 하는 서머 프로그램을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가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 경험들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이제 이후에 뭐 12학년 때는 이제 페이퍼가 이제 퍼블리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뭐 그 교수님들 거기 계신 교수님들이 또 저희 유수의 대학들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뭐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다 보니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추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했던 경우들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서머 프로그램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주로 캠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제가 여기서는 하나 더 추가로 그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맥 같은 경우가 물론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매스 캠프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등록하러 들어가 보면 얘가 어느 부문으로 나눠져 그러니까 소속이 되어 있냐면
pre-collegiate 프로그램에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가기 전에 이 고등학생들이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고 거기에는 수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스탠퍼드 Humanities Institute 뭐 이런 곳에서는 뭐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오픈하는 그런 서머 그러니까 과학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찾아오셔서 저희랑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내부 정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찾으시려고 한다면 뭐 Summer Pre-Collegiate Program 해 가지고 찾으시면 또 여러 대학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아까 뭐 예의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가 또 그런 케이스일 수 있고 아까 월튼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학과 크레딧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그거 말고는 이제 아예 서머 코र्스를 듣는 방법들이 있겠죠. 어떤 것들은 캠프고 어떤 것들은 뭐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뭐 수료증을 주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컬리지 크레딧을 주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고민해 보면서 학생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그래서 한번 그럼 이제 뭐 오늘 이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은 뭐 제가 지금 학생들의 학년을 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한번 9학년 때부터 그럼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방문하셔서 여쭤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edical track. 나는 어쨌든 나중에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6년짜리, 7년짜리 이제 통합 프로그램들이 있죠. 물론 그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해서 100% 메디컬 스쿨을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기에 스티플레이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년 차에 뭐 다시 한번 뭐 시험을 봐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2년 차까지 해서 학생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때쯤에 다시 한번 또 원서를 쓰는 시점을 갖는다라든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 나는 어쨌든 의료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본인들이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보면 뭐 9학년 때는 이제 온라인 코र्스들을 좀 더 들어서 바이오라든가 케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9학년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저희가 플랜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미 9학년 때에 '나는 앞으로 뭐가 하고 싶어. 나는 의대를 가겠어. 나는 의사가 되겠어. 나는 의료계에 종사하겠어.' 라고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9학년이 끝나는 여름방학 시점에 이제 요런 것들을 고민해 가지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아직까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난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분야에 열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정말 내 인생을 내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면 정말 어둠밖에 없어'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면서 내가 과연 이걸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어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치 어떤 경우에는 어떤 뭐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인 경우에는 이게 정말 잘 짜여진 어떤 완벽하게 딱딱 각이 맞는 어떤 형태로 12학년 원서 쓸 때 완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과학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고등학교 과정 가운데 내가 과학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도 들어야 하고 세컨드 랭귀지도 해야 되고 그쵸? 뭐 수학은 당연할 거고 그다음에 뭐 역사도 배워야 되고 소셜 사이언스 배워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활동들을 이런 이제 서머에 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과 또는 열정을 좀 더 확인해 가는 작업일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시도나 도전들을 통해서 과연 이런 분야가 나한테 잘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그 프로그램을 뭐 배운 프로그램을 참여해 가지고 그냥 뭐 배웠어요. 뭔가를 많이 배웠어요. 거기서부터 사실 임팩트가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그램들도 더 좋은 프로그램에 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 그런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코스모스 프로그램은 뭐 얘는 그냥 일부러 넣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Summer School for Math and Scienc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랩스랑 립스가 있는데 시카고가 립스라고 한 이유는 참 의미가 있긴 하죠. 자, 이건 유시카고 거고요. 그리고 랩스는 이 코넬입니다. 사실 두 개가 취지가 똑같아요. Research, Apprenticeship in Biological Science. 그래서 이 Biological Science 마찬가지 두 번째 거는 Research in Biological Science. 그래서 이 Biological Science에 관심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11학년 때 12학년 넘어가는 그 여름에 해서 이제 메디컬 트랙이나 그 의료 분야에 또는 이제 의사 뭐 메디컬 스쿨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요런 것들을 통해서 요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의 여름 방학 계획에 넣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걸 한번 해 볼까요? 오늘 많이 다뤄진 내용은 아닌데 바로 컴퓨터 사이언스 트랙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내가 좋아해. 좋아한다. 아니면 뭐 좋아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 한번 뭐 '이 분야를 어떤 건지를 한번 좀 고민해 볼까?'라고 한다면 이런 여름 방학의 단계들을 통해서 또 본인의 관심사라든가 또 음 그런 그 분야에 대한 열정들을 키워나갈 볼 수 있겠죠. 물론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로도 뭐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냥 학교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그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름방학 동안에 같이 이어간다라고 하면 자 9학년 10학년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배울 수 있겠죠. 뭐 요즘에 R도 있고 뭐 자바 당연히 있고 뭐 C는 잘 안 C++ 이런 것들은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네 저도 뭐 파이썬으로 한번 프로그래밍하는 것들을 배워 봤는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뭐 약간 좀 논리적인 어떤 사고도 좀 더 향상되는 것 같고 자 요런 것들을 9학년 때 한 이후에 10학년 때 여름방학 동안에는 고런 것들을 완성시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앱 같은 경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11학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등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실전에서 앱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에 같이 조인을 해서 해 보는 그런 여름방학 계획들을 세워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다뤄졌던 Humanities Social Science 트랙입니다.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얘네들이 좀 구별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범인 학생들한테는 사실 저는 글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뭐 에세이 컨테스트가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고민 끝에 밑에다 서머 스쿨을 하나 넣어 놨는데 이제 전에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실 9학년들이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서머 스쿨을 간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9학년이 간다? 좀 말이 안 되는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학교 수업을 듣는 거거든요. 9학년이.
또 한편으로는 그쵸. 근데 요즘에 보면 9학년들 중에서도 막 9학년 들어가자마자 AP 수업들을 듣는 아이들이 있는 거 보면 어떤 학생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졌을 수도 있고요. 이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서머에 시카고에 가서 시카고 서머 스쿨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수업을 대학교 2학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쵸. 소셜 사이언스 그러니까 2학년 때 들었던 건데 뭐 Self Culture and Society라고 하는 그런 소셜 사이언스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10학년 때는 스탠포드에서 하는 그런 프리컬리지 프로그램을 갔다가 그리고 11학년 때도 이제 이어지는 그 분야와 관련된 서머 프로그램들을 하고 또 인턴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갔던 친구가 있습니다. 또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12학년 때 이제 이런 에세이 컨테스트 그러니까 본인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관심 있었던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 11학년 때 그러니까 12학년 올라간 뒤에 여름에 에세이 컨테스트 그러니까 이런 대회에 나가는 게 별로 부담이 아니었었어요. 또 동일하게 거기 가운데서 쌓여졌던 많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서치 페이퍼 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던 학생이 있었고 뉴스의 대학을 들어갔던 그리고 그래서 요렇게 한번 휴머니티스나 소셜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는 뭐 그냥 더 편하게 문과 성향이 강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 앞으로의 여름방학 계획들을 세워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떠든 지 1 시간 정도 됐고요. 다가오는 오늘 자료를 정리해 주신 저희 그 코디네이터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 중에 또 하나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Q&A로 넘어가겠습니다. 다가오는 라이팅 컴피티션입니다. 보시면 이 두 개가 11학년 이제 9학년 10학년 이렇게 편의상 나눠 놨던 것 같긴 한데 동일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는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컴피티션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준비를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부터 해서 또 시간에 맞춰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넣도록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본인들의 작품들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보드 페이스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가 이제 학년 좀 이렇게 조건이 달린 스티플레이션이 있는 이거는 US citizen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학년에 따른 다루어지는 그 작품 제목이 다르는 거. 그러니까 에인 랜드 작가의 작품을 읽어요.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에세이를 쓰는 겁니다. 라이팅을 하는 거고요. 책은 따로 사지 않아도 되고 그 원서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그 이북 버전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어떻게 Q&A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할까요? 오늘 사실 제가 말씀 나눠 드릴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저는 좀 더 이렇게 이 설명하는 부분이 더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긴 했었는데 오늘 막상 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 좀 두서가 없긴 하네요. 오늘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지금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죠. 저희가 사전에 혹시 궁금하신 게 있는지를 여쭤봤었어요. 거기에서 오늘 뭐 리서치 관련된 스템 리서치 관련된 대회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 물어보셨었고 겨울방학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인턴십이나 액티비티가 온라인 전환이나 취소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그 서머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올해 여름도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지난 2해 동안 그랬거든요. 그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각 학교들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드디어 이미 캠퍼스로 이제 돌아온 학생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온 캠퍼스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 상태이긴 한데 오늘 또 오미크론이 좀 긍정적인 오미크론에 관련된 그렇게 크게 그 치명률이 낮다라는 기사가 발표되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올랐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 고민했을 때에는
아마 이제 이번 여름 내년 다가오는 여름방학 동안에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보긴 해야 되겠죠. 네. 어 사실상 생각해 보면 이게 좀 기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서머를 갖다가 온라인으로 하면서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프로그램 들어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서 쪼금 더 쉽게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맞춰서 아까 같은 그런 서머 프로그램들을 이제 다음 학기 동안에 또 겨울방학 동안에 준비해서 지원을 하면 좋겠고요. 소셜 사이언스에 해당되는 라이팅 대회를 리스트에서 따로 구분 및 추천 바랍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그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거기 표시를 해 놓긴 했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이 리스트가 컴플리트한 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냥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그냥 제가 이제 좀 추려서 가져왔던 프로그램들이고요. 뭐 6 개가 밖에 안 되니까 딱 보면은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humanities related 죄송합니다. 소셜 사이언스를 말씀하셨으니까 소셜 사이언스라고 하면 그냥 표시를 해 드릴게요. 얘랑, 얘랑, 얘랑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셜 사이언스에서도 그럼 어떤 분야인지는 그다음에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 political science에 관심이 있어. 나는 이컨에 관심이 있어.' 좀 종류가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한 봉사를 찾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한 봉사. 어 학생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눠 보고 그러고 나서 어떤 것들을 추천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냥 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사실 이게 그 온라인으로 바뀐 거라기보다는 왜 그 컴패션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데서는 왜 편지들 트랜스레이트 하는 그런 봉사들 하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어떤 봉사라고 하는 게 이것도 제 이상한 제 철학이 자꾸 등장을 할 것 같아서 혹시나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 좀 드려보자면 우리가 봉사를 왜 하느냐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넌 봉사를 왜 해?" 그러니까 물론 뭐 인류의 다계주의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봉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더 표현하자면 '나보다 불우한 누군가를 돕는다.' 근데 사실 사회적인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cause를 가지고 내가 봤더니 내 주변에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 어떤 부족한 것들이 보이고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고 또 찾아보는 지혜가 인제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관이 그 생각하면은 인제 아마 질문하신 내용을 봤을 때에 '대학에서 좀 더 눈여겨보는 그런 기관들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대학 어드미션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뭐 전 세 대학 어드미션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자기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몇 가지를 를 가지고 몇 가지를 뭐 이제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뭐 그런 데서 했다라고 하면 좋겠어.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 관심이 있다고 채널링해서 이게 봉사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머 프로그램이 됐든 리서치가 됐든 또는 뭐 어떤 수업들이 됐든 이걸 어떻게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제 이 고민을 어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다가 맨 마지막 12학년 때 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통계 왜 하고 싶어?"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면 뭐 요즘 빅데이터 하니까 그냥 빅데이터 뭐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거랑 좀 맞닿아 있는 게 통계니까 통계라는 학문이 참 좋은 참 필요한 학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분명히 이제 요구되어지는 어떤 스킬 세트를
배울 수 있는 것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통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리서치 답변이나 좀 설명을 좀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루키 프랩 그 분당점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준 원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 상태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온라인 접속이 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방송이 매끄럽지 않게 나가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이게 또 녹화로 진행이 되고 또 추후에 또 공지가 될 예정이라서 일단 여기다가 저희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조금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총 3주간의 겨울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팬데믹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압구정 캠퍼스만의 어떤 프로그램과 또 분당 캠퍼스만의 프로그램이 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저희 그 지점으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분당 같은 경우는 세션 2라고 해가지고 2022년 1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총 6주간 또 추가적인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학교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GBCS 아니면 뭐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인데 2월 달까지 방학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으로 분당점으로 문의하셔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수업은 SAT 수업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AP 그리고 학과 그 교과 선행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주니어 엘리트라고 해가지고 저학년들 7, 8, 9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영어 그리고 또 과학, 수학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했던 오늘을 설명회 내용처럼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 대한 그 컨설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학원으로 직접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 채널에서 또 저희가 응대를 하고 있으니까 카카오 채널에서 블루키 프랩을 선택하시면 블루키 본원으로 제가 연결되고요. 블루키 분당으로 해서 쳐서 들어오셔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분당점에서 응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프로그램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그리고 저희 카페 그리고 학원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고 겨울방학을 지금부터 좀 제대로 탄탄히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